네, 69강에서는 이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임차인의 4대 권리 중에서 지상물 매수청권, 부속 매수청권 나머지 두 개를 보고요. 임차인의 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상 매수청권은 저희가 이미 283조 지상권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라는 애가 임차권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신축을 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했다. 그런데 이 지상물이 현존한다. 그러면 어떤 구조? 갱매 구조. 갱신 청구를 한다. 한 번 더 쓰자. 그런데 이거는 순수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갑이 거절할 수도 있다. 그러면 갑이 거절을 하게 되면 이때 이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얘는 실질이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니까 매수권 행사를 하게 되면 그냥 이 지상물에 대해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랬고 이제 을이 매도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갑이 매수인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을이요 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해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임차인 소유가 아니죠. 이때는 지상 매수 청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인 임차인 여기에 한정한다. 소유자인 임차인.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 임대차가 만료되었을 때의 임대인에게 행사를 하는 겁니다. 임대인에게. 그런데 이 을이라는 애가 이 임차권이 만약에 대항력이 있다면 대항력을 갖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부동산 임차권 자체, 토지 임차권 자체를 등기를 했든지 또는 건물 등기를 하면 건물 등기를 했을 때는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토지 양수인에게도 지상물의 매수청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양수인에게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데 그 매매 대금은요. 그 통상의 시가상각액입니다. 다음에 이제 구조는 조문의 구조는 딱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만료했는데 지상물이 현존한다. 네,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물 매수권이 인정이 되는 사안들 이거는 경, 근, 무, 미, 동 자료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반쪽만 인정이 되는 것 이거는 욕심쟁이 임차인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걸쳐서 그 다음에 안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요. 차임 연체 등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가 되었을 때는 지상매수청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비를 해서 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게 바로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해지 통고로 종료가 됐을 때 해지 통고로 그래서 해지는 안 되고 해지의 경우는 지상매수청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해지 통고에서는 지상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요,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러냐? 경제적 가치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 여부는 지상매수청권의 행사 요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 조문에는 만료돼가지고 지상물이 현존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지. 임대인에게 뭐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효용 여부가 있을 것 이런 것은 요건이 아니다. 다음 이거는 뭐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겠는가? 이 경우도 가능하다. 무허가 미등기에도 가능하다. 다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한 것만 지상물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느냐? 좀 이따 보겠지만 동의는 부속물 매수 청구에 필요한 거고요. 임대인은 동의를 얻었어야 될 것. 이것도 요건이 아니다.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하지는 않는다. 다음에 이제 욕심쟁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기존에 건물이 있었는데 임대인 소유의 기존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 비용까지
모두 다 욕심을 냈다. 그러면 이 철거 비용은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임대인이 그 철거 비용까지 모두 다 부담할 필요는 없다. 왜 그렇습니까? 시가상당액으로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니까. 걸쳐서 같은 경우에는요. 임대인 소유와 제3자 소유 토지 위에 걸쳐서 이 건물이 이렇게 지상물이 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래도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전부 허용된다라고 해도 잘못된 겁니다. 왜? 세모니까. 그러면 뭐라고 했느냐? 우리 판례는요. 이 임차지상에 지금 여기서 지금 걸쳐서 돼 있죠. 걸쳐서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중에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하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판례들이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판례니까 하나씩 확인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 조문 박스 밑에입니다.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행사하면 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매수 청구권자는 지상물의 소유자고 상대방은 임대차 소멸시의 소유자인 임대인이다.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처럼 양도를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다음 양가로 3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토지 양수인 즉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음 양가로 4번에 경근무미가 나옵니다. 경제적 가치 유무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 여부라든지 이것도 요건이 아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한다. 이것도 요건이 아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 이러한 것들 모두 다 불문하고 매수 청구 대상이 된다. 양가 5번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양가로 6번 걸쳐서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그 지상물이 걸쳐서 있는 경우에는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하나여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건물 전체의 매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일체 매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X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욕심쟁이. 임대인이 지급할 매매 대금, 이건 시가상당액이니까 기존 건물에 철거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욕심 부리지 마라.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해지는 안 되고 해지 통고는 된다. 임차인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었을 때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했다. 이때는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나오는 게 원래는 임대인한테 갱신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다는 것은 이 자체가 갱신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례 표현에 의하면 갱신 청구 유무에 불구하고 우리 시험의 표현에 의하면 갱신 청구 없이 즉시 여기 갱신 청구 없이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10번에 요 판례선 하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세권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 규정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토지 전세권에 이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643조를 유추 적용한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대차에서도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밑줄만 보시면 적법하게 전대차 되었을 때, 이 말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하나 나와 있냐면 지금 여기에서 의리가백에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를 했으면 임대인은 시가상당에 대해서 매매대금을 부담을 하죠. 다음에 이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쌍동위 동시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은 임대인이 임대인은 이제 매수인이죠. 매수인인 임대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을은 어떻습니까? 건물의 인도와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 있죠. 인도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이거를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건물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임대인의 토지를 깔고 앉아가지고 이 토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임대차는 어땠습니까? 이미 다 끝났다.
끝났다. 그러니까 부당이득은 반환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유치권이나 동시행항변권, 유치권은 대세적인 인도 거절권이고요. 그 다음에 동시행항변권은 이행 거절권이지 얘들이 사용 수익권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유치권자나 동시행항변권자에게 사용 수익권은 없다. 주의하실 것은 점유했다는 거하고 사용했다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임대차가 끝났다. 그러면 그 건물을요, 만약에 시건장치를 해가지고 열쇠로 잠가버리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점유했다는 게 아니라 사용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 수익권은 없으니까 사용 수익을 했다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하여야 한다. 네, 그 내용이 지금 다음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조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전세권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무거나 그냥 부속시키고 매수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단어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이 넘어갔던 게 하나가 비용상환 청구권하고요. 다음에 이제 그 부속물 매수청구권. 근데 이미 이거는 저희가 부합에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자, 가령 갑소의 부동산을 을이 지금 임대차를 했다. 그리고 갑의 동의를 얻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건물 하나를 증축을 했다는 겁니다. 건물 증축. 그러면 동의를 얻어서 증축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독립성이 있으면요. 누구 소유입니까? 임차인 소유죠. 임차인 소유니까 이때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매수청구권이 가능하다. 그런데 동의는 얻었다 하더라도 이게 독립성이 없으면 그냥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해버리니까 이거는 임차인 소유가 아니라 임대인 소유가 되죠. 임대인 소유인데 임차인이 살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한 층이 증축은 됐기 때문에 이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 자체는 증가가 됐죠. 그러니까 이때에는 비용, 유입비 상환 청구의 문제로 가게 된다. 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조문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고, 양가로 1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가 되게 되면은요, 이때는 부속 매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가로 2번 임차인 소유여야 됩니다. 즉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니어야 된다. 구성 부분이 되어버리면 이건 임차인 소유가 아니라 임대인 소유죠. 그리고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와야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한 것은 부속물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하나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자주 나왔던 부분이니까 암기하는 게 가장 편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임차인의 의무가 있는데요. 임차인의 의무는 그 임대차 계약에만 적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용대차가 임대차 앞에 있는 계약인데 사용대차는요 공짜로 쓰는 거죠. 빌려 쓰는 것. 임대차는 차임 주고 빌려 쓰는 것. 그러니까 빌려 쓰는 건 공통이 되기 때문에 사용대차의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위에 두 문자로 6월 내에 비련의 선량한 관리자를 영법대로 원상회복하라. 요거를 조금 반복해서 읽어주시고 이제 374조 특정물 인도채무자의 선관 의무. 임대인은 어떻습니까? 임차인은 끝나면 그 특정의 임차 목적물을 반환을 해줘야 되죠. 그 친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54조가 임대차의 규정인데 사용대차에 있는 610조 제1항 등을 임대차에 준용한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10조에서
차주를 임차인으로 바꿔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한 때에는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다음 616조 공동임차인의 연대 의무 비련의 련.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임차한 때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을 한다. 다음 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을 위반한 사용수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다음 부분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의 상환 청구는 임대인이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내에 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이미 기출이 있으니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